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 어땠을까요? 먼저 유승민 전 원내대표란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무성 대표는 유 전 원내대표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의총 결론으로 나온 사퇴 권고를 유 전 원내대표가 수용해 준 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입단속에 나섰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속담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더욱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절제와 질서 그리고 배려와 예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절제하는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입니다. 야당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경제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후임자를 빨리 선출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조혜진 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유승민 사태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요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만난 비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과 보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봤을 때 또 너무나 미안한 감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한번 되짚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발언과 정치권을 향한 격정적인 그 발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저는 이런 사태를 애고했었습니다. 엇박전하는 당청 관계로서는 안정된 국정 운영은 어렵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 정치의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책임 정치고 정도 정치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마 그 중에 국민의 상처가, 국민의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처를 우리의 내분으로, 집권 여당의 내분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최고위원을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들을 경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김무성 당대표님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당 중심에 서셔서 이 당내에 남아있는 이 내부의 여러 가지 상처들도 봉합하시고 또 당청 관계에서도 정상을 위해서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인재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유 전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회견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한 것 기억하시죠? 어제 팟수다를 들어보시면 유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인재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의 민주공화국은 더 한 걸음씩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했나요? 또 이 최고위원은 6.25 전쟁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의 충돌을 유승민 사태에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정치 전선의 야전 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은 당의 최고 지도자인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에 불화와 불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물러나야 됩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국 전쟁 때 야전 총사령관은 맥카더였습니다. 미국의 군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인 중국 만주에 폭격을 해야 된다는 게 맥아더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되면 확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게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누가 물러났습니까? 이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위협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신문, 일면, 톡,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하루 국민의 땀과 눈물을 요구하며 신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무가 비와 바람을 견디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그렇게 신장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형이 어디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그게 완성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이번 사태가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 더 한 걸음씩 발전하고 성장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비유는 삼권 분립 체계의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를 상하 관계로 격화시킨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내팽개친 발언인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 회견을 비판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주의적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그런 가치 안 지키면서 그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그 원내대표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적절하지 않았다 정도인가요? 자칫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정의고 다른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는 선거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추대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맞나 보죠? 하여튼 당의 단합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또 그 부분도 아마 여론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어요. 김 최고위원은 유승민만 정의롭냐는 식으로 반박했는데요. 글쎄요, 유 전 원내대표를 몰아낸 일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의원들의 침묵을 요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하 관계로 보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제 사퇴회견 이후 부대표단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과 향후 행보에 대해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떤 분위기였나요? 부대표단들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또 자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지내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각자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꿈들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수 있으면 서로 또 힘이 돼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좀 정치적으로 자기 공천이나 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의정활동 또 국정감사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 충실하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당이나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몫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하시면서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언급하셨듯이 뭐 따뜻한 보수의 길이나 이런 쪽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시겠다 그런 입장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당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당의 지지 기반 또 외연을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찾으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야권의 혁신일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회 의원회관 위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요. 마치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청와대의 먹구름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울 겁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